역사상 가장 유명한 의사인 히포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걷기는 가장 훌륭한 약이다. 걷기라는 가장 단순한 운동이 우리 건강에 가장 중요하다라는 걸 알고는 있지만 실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바쁘고 분주한 현대 생활에서 우리는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시간이 많습니다. 세상이 기술과 편리함으로 발전함에 따라 가장 근본적인 행동 중 하나인 걷기가 간과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인들은 잘못된 식습관과 오랜 좌식 생활로 인해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등의 생활습관병부터 소화가 잘 안 되거나 우울증, 불면증 등 다양한 질병으로 인해 의사를 찾게 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 병의 90%는 걷기만 해도 낫는다의 저자 나가오 가즈이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파서 못 걷는 것이 아니라 걷지 않아서 아픈 것이다. 진료실을 찾는 환자들에게 먼저 약을 처방하는 것이 아니라 걸어야 낫는다라고 말합니다. 걷기는 돈이 들지 않는 만병통치약 같은 가장 간편하면서도 중요한 활동인데요. 걸으면 근육과 뼈가 튼튼해지면서 나이가 들어 무릎이 쑤시거나 허리가 결리는 증상 또한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치매 또한 걷기로 인해 증상이 발현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이유라면 안 할 이유가 없겠죠. 하루 1시간 정도만 걸으면 아프지 않고 100세까지 사는 걷기의 힘의 중요성에 대해 북라이프가 출판한 병의 90%는 걷기만 해도 낫는다 책의 일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산책을 하시면서 들으시면 더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병원에서는 절대 알려주지 않는 걷기의 비밀.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걷지 않는 현대인은 늘 아프다. 당뇨병 환자 950만 명으로 증가. 고혈압 환자 전국적으로 4천만 명에 육박. 고지혈증 환자가 2천만 명이라니. 치매 환자 460만 명, 예비군까지 더하면 900만 명으로 밝혀져. 신규 암 환자 연간 100만 명 발생, 국민의 37만 명이 매년 암으로 생명 잃어. 해마다 위와 같은 뉴스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귀에 들어온다. 이어서 질병 발생률이 심상치 않습니다. 10년 뒤에는 더욱 증가하리라 예상됩니다. 정말 큰일입니다 하며 다소 호들갑 섞인 해설이 이어진다. 그러나 이 병들의 대부분은 단순히 걷지 않는 생활 방식이 원인일 수 있다. 오키나와의 위기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오키나와 현은 한때 일본 제1의 장수촌으로 명성이 자자했다. 실제로 1985년에는 남녀 모두의 평균 수명이 전국 1위를 차지할 만큼 명실상부한 1등 장수현이었다. 그러나 2000년이 되자 남성의 평균 수명이 전국 47개 행정구역 중 26위로 곤두박질쳤다. 2010년 조사에서는 30위까지 전락했다. 반대로 65세 미만의 사망률은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편 오키나와 현 여성의 평균 수명은 2005년까지 전국 1위를 유지했고 2010년 조사에서도 3위를 기록하며 여전히 상위권을 지켰다. 그러나 이 순위들은 사실 장수 할머니들이 평균 수명을 끌어올린 결과일 뿐이었다. 남성과 마찬가지로 여성의 65세 미만 사망률 역시 2010년에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결과를 나타냈다. 오키나와에 사는 65세 미만 인구의 사망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까닭은 무엇일까? 우선 식생활을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예부터 오키나와에서는 식이섬유가 풍부한 삶은 고구마를 주식으로 삼았는데 제2차 세계대전 패배 후 미군의 통치를 받는 동안 서구의 고지방, 고칼로리 식사가 일상생활에 파고들었다. 도쿄 긴자에 위치한 맥도날드 1호점보다 약 10년이나 앞서서 패스트푸드 점포가 진출했고 순식간에 패스트푸드 천국이 되었다. 그 결과 대사증후군 환자가 증가했다. 오키나와의 장수 순위가 추락한 주요 원인을 하나 더 꼽자면 승용차 의존율이 높은 자동차 중심 사회로 변화하면서 사람들이 점차 걷지 않게 되었다는 점이다. 오키나와는 더위가 지독한 데다 택시비가 저렴하기 때문에 어릴 적부터 짧은 거리도 두 다리를 쓰는 대신 택시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다고 한다. 결국 모든 문제는 식사와 운동이다. 내가 운영하는 병원에는 관리 영양사 4명이 근무하는데 환자들은 언제든지 영양 상태를 상담받을 수 있다. 류머티즘 관절염 같은 교원병,
아토피성 피부염, 기관지, 천식, 편두통 등 언뜻 식사와 무관해 보이는 병이라도 식생활을 개선함으로써 약 없이 간단한 치료가 가능한 환자도 적지 않다. 그렇다면 식사와 운동 중 어느 쪽이 먼저일까? 양쪽 모두 중요하지만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배가 고파질 일도 없다. 아무리 균형 잡힌 식사를 해도 칼로리를 소비하지 않으면 영양 과다에 빠지기 쉽다. 그러니 우선 몸을 움직이고 걸어야 한다. 400년 전 사람들은 매일 3만 보를 걸었다. 요즘 하루에 10,000보를 걸으세요 라는 말을 자주 듣지만 약 400년 전인 에도 시대의 서민은 대체로 3만 보를 걸었다고 한다. 현대인보다 6배나 많은 수치다. 당시에는 자동차도 없었고 업무 시간 내내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일하는 사무직도 없었으니 무슨 일을 하건 우선 걸어야 했을 것이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반에 살았던 사람들도 제법 많이 걸었는데 당시 회사원의 보행량은 에도 시대의 서민과 비슷했다고 한다. 그러나 대중교통이 확충되고 자전거, 오토바이, 자동차 등 편리한 교통수단이 보급된 뒤로는 좀 걸어볼까? 하고 의식하지 않으면 걷지 않게 되었다. 여러분은 하루에 몇 걸음 정도를 걷는가? 저는 꽤 걷는 편이에요 하고 자부하는 사람이라도 하루 3만 보에는 당연히 미치지 않을 것이며 만보계로 측정하면 기껏해야 6,000에서 7,000보 정도가 나올 것이다. 기업 임원처럼 운전기사가 딸린 전용 차량으로 출퇴근하는 사람은 하루 몇백 보에 그치기도 한다. 회사원은 직급이 오를수록 걷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이 조사에 따르면 과장 및 차장급은 하루 평균 7,000보, 부장급은 하루 평균 5,000보, 승용차를 제공받는 임원급은 하루 평균 3,000보를 걷는다고 한다. 생활이 편리해지고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오를수록 역설적으로 건강에서는 멀어진다. 그러니 지난 반세기는 걷기를 잃은 시대이기도 하다. 현대인은 일부러 마음먹지 않으면 걸을 일이 없다. 걷기를 잃은 시대에 우리는 행복을 위해서 걸어야 한다. 걷기로 기대 수명이 늘어난다. 우리는 이제 2명 중 1명이 암에 걸리고 3명 중 1명이 암으로 사망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 암 때문에 고통받거나 죽음을 맞는 환자가 많은 만큼 암 예방법에 대한 관심도 날로 높아지고 있다. 국립암연구센터 산하의 암예방검진연구센터는 암 예방을 위한 12가지 생활 수칙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담배 피우지 않기, 남이 피우는 담배 연기 피하기, 적당히 음주하기, 균형 잡힌 식생활하기 등이 포함되는데 한마디로 생활습관병 예방이야말로 최고의 암 예방법이라는 뜻일 것이다.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등의 생활습관병은 많이 걸을수록 개선되며 현대병의 대부분은 걷지 않아서 발생한다는 점은 이미 설명했다. 즉, 걷지 않는 생활습관이 병을 부르고 암을 일으킨다. 사실 인간은 가장 암에 걸리기 쉬운 동물이다. 인간의 약 30%가 암으로 죽는 반면 다른 동물들의 암 사망률은 매우 낮다. 인간과 99%의 유전자가 일치하는 침팬지가 2% 이하, 개와 고양이는 그 절반인 1% 이하, 물속을 자유롭게 헤엄치는 물고기는 더욱 낮은 0.1% 이하라고 한다. 다만 집에서 기르는 개와 고양이의 사망 원인은 인간과 마찬가지로 암이 많으며 애견의 30%가 암으로 죽는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인간과 함께 생활하는 스트레스가 암 발생률을 높이는지도 모른다. 움직이지 않는 동물일수록 암에 걸리기 쉽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항상 움직여야 하는 야생동물은 거의 암에 걸리지 않는다고 한다. 인간도 비슷해서 아프리카 오지에서 생활하는 부족처럼 해돋이와 함께 일어나 해가 지면 잠이 들고 항상 걸으며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암이라는 질병은 없다. 그런 의미에서 암은 자연스러운 수면 리듬이 깨지고 걷지 않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문명병이라고도 할 수 있다. 암은 왜 발생할까? 암의 직접적인 원인은 유전자 손상이다. 유전자 손상은 부모의 유전자가 대물림되면서 생기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담배, 자외선, 화학물질, 스트레스, 나쁜 식습관 등의 후천적인 원인이나 돌연변이 때문에 발생한다. 통상적으로는 유전자가 손상되더라도 곧바로 복구되는 것이 정상이다. 하지만 손상된 유전자가 그대로 복제될 때도 있으며 이러한 오류가 여러 번 누적되면 암세포가 발생한다.
유전자 복제 오류는 나이가 들수록 많아지므로 암이 노화의 일종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사실 건강한 사람의 몸에도 매일같이 5,000개 이상의 작은 암세포가 생성된 뒤 사라진다는 주장도 있다. 체내에 생성된 작은 암세포를 발견해 퇴치하는 것은 우리 몸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면역 체계다. 컴퓨터에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악성 바이러스를 자동으로 발견해 차단하거나 삭제한다. 바로 이러한 기능이 우리 몸에도 준비돼 있다. 그런데 면역력이 저하되면 암세포의 일부를 놓치게 된다. 애초에 유전자가 손상될 확률도 높다. 그러므로 유전자가 손상될 확률을 낮추고 만약 복제 오류가 반복돼 암세포가 생기더라도 빈틈없이 격퇴할 수 있도록 면역 체계를 튼튼히 유지해야 한다. 이때 가장 좋은 방법이 걷기다. 걸을수록 면역 세포가 활성화되기 때문이다. 최근 연구에서 적절한 운동이 습관화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NK세포라는 면역세포가 활성화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NK세포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나 암세포만을 직접 파괴하는 든든한 아군이다. 위 연구 결과에서 주목할 것은 적절한 운동이라는 표현인데, 지나치게 격렬한 운동은 오히려 면역력을 저하시킨다. 무리한 운동을 하면 인체의 세포나 유전자를 산화시켜 손상을 입히는 활성산소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덧붙여 NK세포를 활성화하려면 즐겁게 운동하기도 중요하다고 한다. 그러니 유쾌한 마음으로 걷는 것이 바로 건강을 지키는 비결이다. 암을 예방하기 위해 값비싼 건강보조제를 복용하거나 건강식품을 섭취하는 사람이 많지만 걸으면 그럴 필요가 없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무엇보다 걷기가 중요하다. 암은 노화의 일종이므로 오래 살수록 암에 걸릴 확률도 높아진다. 노화 때문에 발생하는 암을 100% 예방할 길은 없지만 생활습관 때문에 발생하는 암은 미리 대처할 수 있다. 시간이 허락되는 한 걸어보자. 암 발생 위험을 분명히 줄일 수 있다. 한 환자의 사례를 소개한다. 60대 남성인 이 환자는 암을 발견했을 때 이미 뼈전이까지 진행된 상태라 폐암 사기 진단을 받았다. 여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진단한 병원에서는 항암 치료를 권했지만 환자는 병원 생활을 거부했고 우리 병원을 찾아 재택 호스피스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처음 그 환자를 만났을 때는 당장 세상을 떠난다 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기력이 쇠한 상태였다. 그런데 2주에 한 번씩 병원을 찾을 때마다 점점 볕에 그을린 얼굴로 생기를 되찾더니 종양표지자 수치도 꾸준히 낮아졌다. 약 2개월이 지나자 종양표지자 수치는 2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 그 사이 내가 했던 치료는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 보중익 기탕이라는 한약을 처방했을 뿐이었다. 동시에 매일 걷기를 권했다. 그 환자는 채소 가꾸기가 취미여서 농장을 빌려 열심히 농사를 지었고 수확한 채소를 지인에게 보내기도 했다. 환자는 즐겁게 일상을 보내며 날렵한 인상과 활기를 되찾았고 종양표지자 수치도 계속 낮게 유지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원에 처음 내원한 뒤 4개월이 지났을 무렵 밭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호흡 곤란을 일으켰고 일주일 뒤에 자택에서 숨을 거두었다. 평온한 임종이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폐암의 종양표지자 수치는 마지막까지 낮은 상태였다. 왜 종양표지자 수치가 급격히 내려가고 한때는 농사일을 즐길 만큼 기운을 되찾았을까? 걷기가 얼마나 효력을 발휘했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분명 면역력 향상에 상당히 도움이 됐을 것이다. 이 환자는 본인의 의지로 병원에서 멀어졌지만 수술, 항암제, 방사선요법 등의 적극적 치료를 받았다고 해도 모든 과정을 감당할 체력이 뒷받침됐을지도 관건이다. 그런 의미에서도 평소 부지런히 걸어 체력을 길러야 한다. 암은 푹 쉬면서 안정을 취해야 낫는다고 믿는 사람이 많지만 암에 걸렸을 때야말로 걸어야 한다.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걷는 정도의 적절한 운동이 효과적이다. 암에 걸렸더라도 걸을 수 있을 만큼 걷자. 걸으면 면역력이 높아지고 치료를 감당할 체력이 생긴다. 걷는 사람은 얼굴부터 다르다. 오랜 세월 매일같이 진찰을 하니 촉진이나 문진을 하기도 전에 아, 이분은 잘 걷는구나. 이 환자는 별로 안 걷겠네 하고 얼굴만 봐도 가늠할 수 있게 되었다. 걷기만 해도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퐁퐁 솟아난다.
그래서인지 평소에 잘 걷는 사람에게는 만족감이 넘치는 독특한 표정이 있다. 세로토닌 얼굴이라고나 할까? 정확히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균형 잡힌 뇌내 호르몬이 얼굴에도 반영되는 것이다. 현재에 만족한 듯한 느긋하고 자연스러운 분위기가 전해진다. 세로토닌 얼굴을 기분 좋은 얼굴이라고 말해도 되겠다. 하루 1시간 정도 걸어요라고 말하는 환자 중에 안절부절 못하거나 사소한 문제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은 없다. 반대로 걷지 않는 사람도 얼굴의 상태가 드러난다. 세로토닌 얼굴의 반대라고 하면 짐작할 수 있을까? 최근에는 60에서 65세의 정년을 맞으므로 은퇴 후에 남은 인생이 길다. 그러나 딱히 할 일이 없어서 매일 집 안에서만 시간을 보내고는 한다. 특히 남성 중에는 은퇴 후에 치매에 걸리는 경우가 많다. 반면 정년 후에 찾은 여유로운 시간을 활용해 걷기의 즐거움에 눈뜬 사람도 있다. 그런 분들은 잘 걷는 덕에 직장 생활을 할 때보다 혈색이 한결 좋아지고 세로토닌 얼굴이 된다. 후기 고령자라고 일컫는 75세 이상이 되어도 흰머리나 주름은 있을지언정 긍정적이고 생기 넘치는 인상이 느껴지는 분도 있다. 그런 분에게 평소에 자주 걷는지 여쭤보면 10중 8구 즐겨 걷는다는 대답이 돌아온다. 뇌 안은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직접 열어 측정할 수도 없지만 걸으면 세로토닌이 분비돼 행복해진다는 말은 사실이다. 약이나 건강보조제를 먹지 않고 오직 걷기만 해도 행복을 느낄 수 있다. 이런 단순한 사실을 모르고 평생을 사는 사람과 걷기의 효능을 깨닫고 날마다 걷는 사람 중 어떤 인생이 행복할까? 당연히 후자일 것이다. 달리다 보면 어느새 피로와 고통이 사라지고 날아갈 듯이 황홀한 느낌에 감싸일 때가 있다고 한다. 이른바 러너스 하이 현상이다. 걷기도 똑같아서 계속 걷다 보면 행복이 밀려와 멈출 수 없을 때가 있다. 어떤 사람이 걷기에 푹 빠지는 이유는 이러한 워킹 하이를 깨달았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누군가와 함께 걷거나 걷는 도중 다른 사람이나 동물과 유대 관계를 맺으면 옥시토신이라는 애정 호르몬이 증가한다고 알려졌다. 옥시토신이 증가하면 세로토닌도 증가한다. 등산이나 하이킹에서 마주치는 사람은 모두 인상이 좋지 않은가? 나는 30년쯤 전에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요세미티 계곡을 오른 적이 있다. 그 안을 걸어다니며 안전을 지키는 순찰 대원과도 마주쳤는데 모두 굉장히 친절한 얼굴이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도 넘치는 인상이었으니 분명 세로토닌뿐 아니라 옥시토신도 풍부했을 것이다. 걸으면 절로 친절해지는 것은 아닐까? 라는 생각도 들었다. 혼자 걸어도 세로토닌이 분비돼 기분이 좋아지지만 누군가와 나란히 발을 맞추어 걸으면 자연스럽게 서로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기분에 감싸일 것이다. 아프지 않고 100세까지 살고 싶다면 걷기가 답이다. 오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다. 잘 걸으면 신체 기관이 젊어지고 수명이 연장된다. 건강한 장수란 마지막까지 팔팔 걷는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 병수발을 시키기 싫다면 매일 걷자. 병의 90%는 걷기만 해도 낫는다. 잘 들으셨나요? 무수히 많은 운동 트렌드 속에서 걷기는 우리의 건강을 유지하고 회복하는 매우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여러 근육군을 사용하고 심박수를 적당히 높이면서 전신의 혈액순환을 자극하는 충격이 적은 유산소 운동입니다. 만성질환과 생활습관 관련 질병이 증가하고 있는 이 급변하는 시대에 최적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걷기의 중요한 역할을 이해하는 것부터가 시작입니다. 만성질환 예방에서 스트레스, 불안 및 우울증 완화, 심지어 인지 능력 향상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걷기를 한다면 몸이 좋아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단순 걷기를 시작하면서 여유로운 산책의 즐거움과 자연과 교감하는 아름다움을 재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건강에 활력을 불어넣고 분주한 세상 속에서 위안을 찾으며 단순히 움직임의 기쁨을 만끽할 수도 있습니다. 걷기는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고 돈도 전혀 들지 않습니다. 아프지 않고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아주 강력한 활동이니 매일 꼭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